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한글 성명학에서 구편인과 영정의는 수가 아니라 인수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주는 목화토금수로 해서 오행이 있고 그 안에 음과 양으로 10가지의 일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신금일주입니다. 그래서 신금일주에게는 구편인과 영정의는 토예요. 그러면 장명시 주의할 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또 말씀드린 건 뭐냐? 태어난 일간에 따라서 구공인수는 달라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명학 이론에서 구공은 수가 아니고 인수다. 구는 편인이고 영정인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 그 학문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별 사주마다 그 구공인수는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금일주는 일간이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면은 경금과 신금일주 같은 경우는 인수가 뭐냐면 토예요. 우리가 금일주에서는 뭐가 있어요? 일주가 경금일주가 있고 신금일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금일주하고 신금일주는 인수가 토지, 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수일주는 구편인과 영인수는 뭐냐면 금이에요. 수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게 금생수예요. 자, 목일주는 구공이 인수일 때 뭐냐? 수가 인수예요. 그래서 목일주한테만 수가 인성이지 다른 일간에도 다 구공이 수가 아니다. 또 수가 구공이다? 아닙니다. 자, 화일주한테는 구공인수가 목이에요. 또 토일주한테는 구공인수는 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학문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사주를 오랫동안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글 성명학을 강의하다 보면 굉장히 큰 착오가 있습니다. 왜냐면 임상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사주는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목화토금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목일간, 을목일간, 또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일간에 따라서 인수는 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왜 달라지냐면 일간마다 성격이 틀리고 하는 일이 틀려요. 자, 그러면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간목일간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정이 많아요. 특히 대나무와 비슷해서 강직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죠.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직장생활보다는 자유직장을 선호하고 연구직이나 기술직 또는 영업직의 그런 갈등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왜? 남의 지시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간목일간은 마지로 태어나거나 마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내용은 저희 그 책,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것이 저희 책입니다. 책인데, 이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이 일간별, 오행 원리별로 본 성격 분석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화일주는 어떠냐? 아니, 을목일주는 어떠냐? 그러면은 을목일주는 어때요? 을목은 화초하고 같아요. 뭐냐면, 간목일주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처럼 쭉쭉 뻗은 나무예요. 그리고 을목은 뭐냐면 화초와 같아요. 성격이 어질고, 인자하고, 사교에 능하고, 인물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왜? 화초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애교가 많고, 싹싹하고, 사교를 통한 직업을 갖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좀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겠죠? 그러면 남과 부딪히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이라도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의 성격이 틀리고 하는 일도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병화는 어떠냐?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뒤끝은 없어요. 왜냐면 태양은 하늘 위에 있잖아요. 남을 다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는 자존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대체로 밝고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굉장히 활동하죠. 그리고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남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화는 어때요? 예의에 해당해요. 그래서 예절이 굉장히 밝은 편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타고 태어난 성병의 특성에 따라서 남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월간 같은 경우는 또 뭐냐? 우리가 음으로 나눌 때는 정월간은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다 보니 소심해 보일 수가 있다. 왜? 음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집념과 정신력이 강해요. 겉으로 보일 때보다는. 정화는 불을 밝힘으로 희생과 봉사 정신이 뛰어나요. 그래서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은 화덕. 그러면 이 불이 잘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화일간은 목이 인성이에요. 목이 인성이고 목이 구공이에요. 수가 아니에요.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성명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사주도 모든 사주들이 보면 다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 타고 태어난 생일, 생년월일, 특히 일주, 특히 일간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수가 아니에요. 이 성명학, 명리학의 원리를 접목한 이 성명학을 선생님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자연히 비교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 일간마다 어때요? 성격과 특성과 육친과 십성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일간. 토일간도 무토일간과 기토일간이 있어요. 그럼 무토일간은 어때요? 대부분 덩치가 있고 중후함이 느껴진다. 포용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의지하기가 쉬워요. 또 신용을 중시 여기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함으로 남들과 관계가 좋죠. 자, 그 다음에 기토일간. 기토일간은 어때요? 작은 밭을 뜻하는 기토이기 때문에 신용을 중시 여겨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사교성이 좋고 포용력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때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똑똑해서 기회가 잘 오는데 적극성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 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토일간은 토를 도와주는 게 뭐죠? 화죠. 화가 인성이에요. 화가 구공이에요. 병화가 편인이고 또 이 영이 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이 편인이 될 수도 있고 구가 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무토냐 기토일간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수가 아닙니다. 구공은. 자, 그 다음에 경금도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속을 보면 순진하고 깨끗한 성품으로 눈물이 많아요. 사람을 사귀면 어때요? 오래 가요. 이게 경금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신금은 어때요? 신금은 음이에요. 보석 반지를 상징하고 인물이 좋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반면 냉정하고 예의 범죄를 중요시 여기고 약간의 결백증이 있죠.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대인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것이 또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경금과 신금은 금이죠. 금을 도와주는 인성은 뭐예요? 토예요. 수가 아닙니다. 자, 임수는 자, 머리가 총명하고 창의적이며 매사 진취적이다. 그릇의 모양에 구애받지 않는 물처럼 적응력이 뛰어나다.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이 넓고 임기응변이 좋다. 개수는 어때요? 인정이 많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냉정한 사람이 많다. 총명하고 영리하여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 연예인, 예술가가 적성에 맞는 경우가 많다. 자, 수일간은 수일간 입장에서 비견이 수예요. 그리고 인성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은 뭐예요?
구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수일간한테는 인성이, 구공이 금이에요. 그래서 사주 일간마다 다 인성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 기본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름을 지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아니 뭐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주가 다 목일주가 아니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6명인데 저 을목일주예요. 저희 신랑 기토일주예요. 우리 큰딸 정화일주예요. 작은딸 임수예요. 우리 큰 사이 병화예요. 작은 사이 정화고 우리 손주가 있네요. 손주가 신금일주예요. 그러면 신금일주는 인성이 뭐예요? 토예요. 수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요 이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상담사, 저희 성격심리 한글 성명학을 배우신 상담사가 이름을 통별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지금 장명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렇게 상담사와 장명사를 키우지만 그 과정에 반드시 사주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맹 비가 다 틀리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명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주를 한 과목이 한 10과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과목 이상은 10과목 정도는 최소한 배워야 돼요. 그 10과목은 또 어때요? 남들이 10년 이상 배워도 만나기 힘든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담을 잘하고 또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반드시 사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 사주는 어때요? 이분 이름은 어때요? 저 이름이 지금 90이죠. 중심운이 90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사주가 그 옆에 이제 지인이 아마 한글 성명학을 다른 데서 배운 것 같아요. 배웠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사주가 수가 굉장히 많다. 자,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는 뭐예요? 여기 임수하고 개수죠? 임수하고 개수예요. 임수하고 개수가 수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분은 신금일주예요. 신금일주는 임수하고 개수가 90이 아니고 뭐예요? 4하고 3이에요. 상관과 식신이에요. 수가 일간마다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진토가 습해요. 또 축토도 습합니다. 자, 이분이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이 뭐예요?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가 천간에 떴고 술토가 있어요. 자, 이 술토는 어때요?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흙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병화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름에 병화가 떴고 술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근히 그 화가 강하죠.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화가 강합니다. 수가 여기 천간에 떴어요. 떴는데 숫자를 보시면 금생수, 금생수. 내가 생해주는 거는 식상이다. 내가 생해주는 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신금이 뭐가 돼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신금이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수는, 이 임수와 개수는 금생수에서 내가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식상이 되는 거예요. 구공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계절이 뭐예요? 사주는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절이에요. 계절이 언제냐면 이분이 여기 4월이에요. 4월은 양력으로 5월이에요. 5월은 뭐예요? 초여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4월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력으로 5월이고 초여름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름이면 이제 덥죠?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구공이 많다고 하면 수가 많은 거예요.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분은 아까도 보셨지만 신금일주잖아요. 신금일주는 금생수하기 때문에 수가 3, 4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여름의 축토예요. 여름의 진토예요. 여름의 개수예요. 여름의 임수예요. 여름의 술토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지금 여름에 지금 덥잖아요.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여름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축축하네요. 여름에 산에 올라갔더니 산이 축축하네요. 여름에 산에 올라갔더니 비가 조금 내리네. 물도 있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물도요, 이 세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시면 사주를 배우고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담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주 배웠다고 막 이렇게 상담하시게 되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 손님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신해요. 사주를 내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한테 상담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린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름에 이 진토는 약해요. 뭐가 약하냐? 수가 약해요. 이 수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우리가 계절로 이게 그 계절을 봤을 때 뭐냐면 우리가 여름을 가기 전에 이 진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화가 있어요. 여기 같은 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월의 진토는 어때요? 같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물이 있는 거는 되게 약한 거예요. 개수가 4월에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12운성으로 봤을 때 요 임수는 묘지예요. 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약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개수는 뭐예요? 개수는 태지예요. 태지를 보면은 이 개수가 굉장히 힘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분이 임수가 하고 개수가 식상이 있는데 이 식상이 사주 지지에 요 밑에 해수나 차수가 있다면 이거는 건하고 록이 돼요. 걸록 그 다음에 왕이 돼요. 수가 왕한 것은 요렇게 되어 있을 때가 왕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신금일지가 어때요? 지지에 해자축이 없어요. 여기 해자축이 없어요. 자, 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축이 있다고? 이 축은요, 4월에 축도 약해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에 또 목이 없다? 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한테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공이 아니고 식상이고, 그 다음에 습하다고 하는 것은 여름에, 자, 여름에 여기가 이제 5월이에요. 5월이고, 여기가 이제 미월이에요. 그러면 이 진토는 어때요? 습한 게 아니에요. 이 4월에서 여름으로 가기 위해서 환절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사주에서, 뭐 때문에 제가 또 그러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4월에 태어났는데, 대운이 앞으로 어떤 대운이 오냐면, 지금 이분이, 진이에요, 진. 응? 진이고, 첫 대운이 진이고, 그 다음에 묘다. 그 다음에 인이다. 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축이 와요. 자가 오고 해가 와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 수가 이분한테는 식상인데 앞으로 대원에서 이렇게 식상운이 와요. 그러면 이분 사주가 여름에서 이 병화가 떠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임수하고 이 개수가 있는 것을 이분이 이 술토로서 잘 도력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운이 오게 되면 이 수가 왕해지면 이 관이 좀 다치겠죠. 이 관이 뭐예요? 이분한테는 팔이에요. 팔. 신금일주한테는 선생님도 아마 구공을 수라고 볼 때는 어머 이 병화는 탐사 아니야? 목일주 입장에서 화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가 약하고 기초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해자축이 오게 되면은 이 명의 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구공을 이런 사람들은 참 이름이
어때요? 좋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목이 없어요. 자, 이 수가 많이 오면은 인성도 필요하지만 이분이 사주에서 진토도 있고 인성이 많죠? 진토도 있고 축토도 있어요. 근데 이 진토하고 축토가 있으면 여기도 술도 있지만 있지만 여기 토가 많은데 토의 역할은 뭐냐면 나무를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산에 올라가 봐요. 나무가 없으면 누가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토가 있어야지만 토가 아니고 이 목이 있어야지만 이 토가 어때요? 나무를 심어야지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그럼 뭐냐? 일리가 아니에요. 이분 신금 유자들은 목국토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오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에다가 오를 넣어줘서 이분은 인성을 잘 활용해서 어때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넣어줬고 우리가 이 성명학에서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잘못 배우시면 이름은 재성하고 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사주에서는 내 이름에서는 뿌리도 중요하고 식상도 중요하고 재성도 중요하고 간성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나도 소홀히 할 게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명리의 기본이 고전이 있어요. 그 고전 책에 보면은 뭐 적천수텀이나 자평진전이나 연애자평이나 삼명통에 보시면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도 소홀히 할 게 없다. 다 용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용신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사주를 보고 우리가 용신을 거기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90이 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